컴업 2025년의 마지막 컨퍼런스죠. 이번 세션에서는 고등학생도 창업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퓨처 파운더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컨퍼런스 세션인 것 같습니다. 실제 창업에 도전한 고등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 창업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또래 세대가 배울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살펴보는 세션입니다. 호랑에듀 유도희 대표님과 카이스트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 백민정 총괄 책임 교수님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발표들 정말 잘 봤습니다. 그 발표들을 보니까 우리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도 창업할 수 있을까?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모더레이터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의 백민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지난 15년간 청소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팀을 만들면서 창업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늘 한 가지 질문에 부딪혔는데요. 고등학생들한테 창업은 너무 이른 걸까?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15년 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 창업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사실 다른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어떤 학생은 친구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소비자를 모으기도 했고요. 어떤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느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사업 계획을 쓰면서 실행에 옮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창업이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에서도 청소년들이 5천 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현재도 기술 분야에서 실제 창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님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고 실행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힘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고등학생도 창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제가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굉장히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듣고 스스로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증명해낸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직접 창업을 했고 지금은 330개 이상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한글 코딩 서비스를 만든 에듀테크 기업 호랑에듀의 유도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사로 나오게 된 호랑이주 대표 유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생 때부터 코딩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 콘텐츠를 코딩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코딩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고등학교도 인문계 학교가 아닌 IT 특성화고를 갔습니다. 근데 IT 특성화고를 갔는데 신기하게 이제 창업 교육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또 창업진흥원의 비주컬 또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좀 끼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호랑에듀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호랑에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영어가 아니라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코딩과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호랑을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활용을 했고요. 일선 뭐 초중고등학교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업체, 대기업으로 이제 인텔과 네이버 같은 곳에서 저희랑 계약을 맺고 또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학년 때 창업을 한 건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 건가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아리에서 대회를 나가려고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이제 시작을 처음 했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신가요? 지금은 제가 2005년생이라 21살입니다. 와, 네. 그러면 지금 한 2년 반 네, 정도의 그렇습니다. 창업을 유지해 오신 건데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LED 봉을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해보셨겠지만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공감하는 색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질문입니다. 고등학생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란색,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시면 빨간색을 들어주세요. 와, 거의 모두 파란색이네요. 와, 너무 놀라운데요. 저는 빨간색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파란색이 지금 훨씬 많아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도 또한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아이디어, 실행력, 나이, 자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가능성과 불가능을 가를까요? 그리고 고등학생에게 창업은 꿈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현실일까요? 이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유도희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언제였어요? 딱 막 특정한 순간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한글로 코딩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는 이제 제 나이 2005년생이 그 국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첫 세대입니다. 2005년생부터 의무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코딩이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들은 뭔가 잘 못하고 유튜브나 이제 게임을 하거나 또는 잘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책을 몇 번 보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외 아이템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조금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 창업의 길로 조금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창업의 길에 네, 들어서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사실 한글 코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요. 왜 한글 코딩을 이 서비스를 고안하게 되셨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 친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좀 보기도 했고요. 또 저도 이제 어쨌든 기본은 이제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나는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못할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코딩 개념이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코딩 개념이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지만 좀 쉽지 않겠다. 이 문제를 풀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코드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코딩을 어려운 영어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코딩을 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었던 좀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이 한글 코딩이라는 아이디어를 또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좀 창업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블록 코딩 같은 것들을 사실 초등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록 코딩하고 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은 블록 코딩을 이제 블록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저희는 일반 C 언어나 파이썬처럼 코드를 한글로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블록 코딩은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블록 코딩으로 막 대회도 나가고 프로그램도 엄청 잘 만들어요. 근데 이 잘하는 영재 같은 친구가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코딩 할 때는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코딩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었던 아이가 텍스트 코딩으로 바뀌니까 흥미를 잃고 이걸 이제 학습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글 코딩으로 한다. 그러면은 블록 코딩에서 영어 코딩을 넘어갈 때는 두 가지 변환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에서 텍스트로 바뀌는 형태의 변환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는 언어의 변환이 있는데 저희 걸로 한글 코딩으로 하고 영어 코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형태는 똑같고 언어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 코딩을 하고 영어 코딩을 넘어가는 것보다 저희 걸로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접근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블록 코딩 대신에 저희 걸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고등학생이 창업을 한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이거일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창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부, 시험, 학교 생활 이런 것과 동시에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겪은 좀 현실적인 벽, 고등학생이어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선 저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죄송하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는 더더욱 좀 포기를 했던 것 같고 첫 번째 벽이요. 네. 아무래도 저희 아이템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교육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고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고요. 근데 그러한 시장에
처음 보는 회사가 처음 보는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한글 코딩이라는 걸 가지고 쓰면은 코딩 교육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먹히기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 이제 교육박람회를 갔을 때 한글 코딩이 뭐냐? 이걸 왜 써야 되냐?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 등등 이제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물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지만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게 가장 좀 처음 초창기 기억으로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하고 병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제가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들어야 돼요. 9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미팅을 나가거나 뭔가를 하는 게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럼 수업 시간에는 못 받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요. 근데 저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면 또 그 전화 건 분이 안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가 업무가 딜레이를 된다거나 아니 어디 이제 행사를 나갈 때 항상 공문을 받아서 1, 2주일 전에 사전 검토를 받고 학교장 승인을 다 받아서 어디 행사에 나갔어야 됐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연결해서 학교 생활과의 병행이 어려웠던 점과 연결을 해서 10대 창업가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법률적인 거, 행정적인 걸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너무 실무적인 거긴 하지만 미성년자인 개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는 도장으로서 효력이 나려면은 무조건 법정 대리인의 도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미성년자일 때 받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제 투자 계약서를 보면은 그 저와 함께 저희 아버지의 도장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미성년자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님을 같이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원을 가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미성년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서류를 잔뜩 뭔가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달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거기 계신 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배려한 창업 인프라나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또 10대 창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뭔가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은 성과를 거둬도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이 덕을 조금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뭐 실제로 뭐 교육 시장에서 파는 데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요소지만 스타트업 씬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좀 강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이를 먹어가는 게 좀 아쉽나요? 살짝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 학생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혹시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봉을 한번 흔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없네.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 친구가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파란색 아니다 응원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빨간색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 여기는 다 응원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굉장히 그래도 섞여 있는 분들도 네, 계시는 약간 것 섞여 있긴 같습니다. 합니다. 네. 바로 뭐 이런 장면들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창업은 왜냐하면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움직이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대표님 역시 응원의 순간도 흔들린 순간도 많이 겪어 오셨을 텐데요. 처음에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의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응원은 다들 해주셨고요.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에 합류한 분도 계시니까 그 정도면 사실 최고의 응원과 칭찬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도 기억이 나는 게 수능이 며칠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침 시간에 10분이라도 수학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꼭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선생님도 계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응원을 또 해주십니다. 부모님도 응원하고시고요. 그렇죠. 부모님은 이제 처음에는 꼭 지금 해야겠냐, 뭐 1년만 공부했다가 대학교 가서 해서 늦지 않냐라고 말씀해주셨고 제가 부모도 사실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기숙사 학교인데
화장실에서 몰래 밤새 사업 계획서를 아. 썼던 친구가 있어요. 대단한 네, 친구가 있네요. 네, 그 네. 친구도 아직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좌절했던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10대 창업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창업가들은 공통적으로 돈과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가장 큰 힘듦을 겪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초에 통장 잔고가 이제 다 떨어지고 정부 지원 사업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연말에 끝나고 다음 연도 사업을 하기까지 한 5살 정도 이제 막 뜹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다가 잠깐 이제 자금도 없고 이제 저희 계셨던 이제 공동 창업가 분들도 뭐 제가 좀 죄송해요, 말이 꼬여서 못 미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나간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가장 조금 절망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회사를 잘 이끌어오고 계신데 그걸 좀 다시 일으켜 세운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뭔가 결정적인 요인이 딱 있다기보단 물론 있다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받으려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이제 지원도 넣고 어플라이도 넣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도 뭔가 나 어떡하지? 물론 이제 고민도 했지만 그거와 동시에 뭔가 계속 어떤 지원이 있으면 뭐 지원도 넣고 서비스 어떻게든 이제 팔러 다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공동 창업자랑 이제 그만두자를 어디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저희 걸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눈물이 났는데 싹 닦고 멀쩡한 상태로 가가지고 팔고 이제 그런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풀고자 하는 이 코딩 교육성의 언어의 장벽이라는 문제가 저는 정말 풀고 싶어요. 제가 만든 서비스를 우리 학교나 선생님들이 잘 쓰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해결책인 한글 코딩도 사실 이제 개발자라면 다들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겪었던 문제를 내가 재미를 느낀 해결 방안으로 푸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싶어서 그냥 꾸준히 뭔가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문제를 풀고 싶다는 그 강한 네. 강한 의지와 네. 그다음에 도전 정신으로 네. 네.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창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무모함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전에 도희 대표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권하고 싶은가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 주세요. 권하진 않아요. 아, 솔직하게 왜요? 말하면. 왜요?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10대 초기 창업가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 풀려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교육 섹터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과 이미 1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둘이 붙으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1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희 같은 10대 창업가들은 대부분 그 도메인에 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확실히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사회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보죠. 도희 대표가 다시 16살로 돌아가요. 그러면 창업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나보다 추천은 못하지만. 왜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의 답변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를 느끼는 걸 이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다시 이제 제가 기억을 다 가진 상태로 돌아간다면은 훨씬 더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저는 계속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으니까. 네, 맞아요. 뭐 청소년 모두가 창업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창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문제 해결력이나 실행력, 협업 역량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도 가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희 대표의 이 말이 굉장히 솔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대 친구들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제가 조언을 남길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뭔가 해본다면은 내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다면은 그냥 도전하는 거, 그런 한마디 조언을 조금 남겨보고 싶습니다. 무모하지만 도전해봐라. 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으로서 창업해본 경험자로서 좀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모든 사람이 창업가가 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지만
창업가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더라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이 창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창업진흥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창업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창업할 수 있었을까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도 창업할 수 있었고, 그런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만 더 많은 창업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창업 생태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도희 대표의 여정 속에는 뭐 기대와 불안, 그리고 성장과 의심, 스스로 길을 만드는 용기까지 어른 창업가들과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 날것의 과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답하겠죠. 젊고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오늘 유도희 대표님의 경험과 시선이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부모님과 교육자에게는 가능성을 믿어도 좋다는 신호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되기 바랍니다. 미래는 나이를 기준으로 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해보고 부딪혀본 사람에게 열릴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창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청소년이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할 때 해볼 수 있는 환경과 선택지가 열려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선 끝나지만 관객석 기준 왼편에 위치한 백스테이지 부스로 이동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옆 백스테이지로 찾아와 주세요.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누가 찾아올까 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유도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